첫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여행은 비행기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침대, 창밖의 밤하늘, 머리 위 천장, 그리고 여러분 자신까지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현재를 바라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만나야 할 사람, 다가오는 시험과 업무. 하지만 아주 가끔은 시선을 훨씬 더 먼 곳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은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약 138억 년 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먼 과거입니다. 그때는 지구도 없었습니다. 태양도 없었습니다. 은하도 없었습니다. 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간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 빅뱅 이론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빅뱅을 거대한 폭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무언가가 우주 안에서 폭발한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팽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간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순간, 그것이 바로 빅뱅입니다. 처음에 우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온도는 수조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 뜨거움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원자도, 분자도, 별도, 행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청난 에너지와 입자들만이 존재했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했습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 공간 자체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팽창과 함께 온도는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식어가듯 우주 역시 천천히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겨우 1초 정도 되었을 무렵, 기초적인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입자들은 앞으로 우주를 구성할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꽃 속에서 모든 물질이 춤을 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몇 초가 지나고 몇 분이 지나고 우주는 조금 더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원소가 만들어질 준비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우주 최초의 원소가 탄생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수소와 헬륨, 오늘날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들입니다. 하지만 이 원소들 역시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탄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편안히 숨을 쉬며 우주의 첫 번째 원소가 태어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장, 최초의 원소가 만들어지다. 빅뱅 이후 약 1초. 우주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입자들은 서로 결합할 기회를 얻기 시작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원자핵을 이루게 될 중요한 입자들입니다. 빅뱅 이후 약 3분,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주 최초의 원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핵도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은 바로 이 수소와 헬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은하, 그 안에 수많은 별, 그리고 미래에 만들어질 행성들까지.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수소와 헬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원자는 아닙니다. 전자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환경 때문입니다. 마치 안개가 가득한 새벽처럼 빛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는 밝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우주에게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인간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우주는 더욱 안정되어 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주 전체를 바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에 머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원자가 탄생할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이 단순한 원자들은 훗날 별이 되고 은하가 되고 행성이 되고 결국 여러분과 저를 이루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는 수소 원자가 존재합니다. 그 수소 중 일부는 138억 년 전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일부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우주는 더욱 차가워지고 더욱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빛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주가 처음으로 빛을 얻는 순간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빅뱅이 일어난 후 우주는 여전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했고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쇳덩이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식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원자도 없었고 분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에너지와 아주 작은 입자들만이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입자들은 더 이상 무작위로 흩어지지 않고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중요한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였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우주를 구성할 모든 원자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 뼈를 이루는 칼슘, 피 속의 철, 그 모든 원자의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겨우 몇 초 정도 되었을 무렵, 이 작은 입자들은 처음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릅니다. 빅뱅 이후 약 3분.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빅뱅 핵합성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우주 역사상 최초로 원소가 만들어진 순간입니다.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원소입니다. 원자 번호 1번. 단 하나의 양성자로 이루어진 원소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소는 훗날 별을 만들고 은하를 만들고 행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양성자들은 중성자와 결합합니다. 이 결합은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냅니다. 수소 다음으로 많이 생성된 원소가 바로 헬륨입니다. 오늘날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입니다. 실제로 우주의 원소를 비율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 두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래전, 바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시기에 엄청난 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1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빅뱅 직후에는 수소와 헬륨 정도만 만들어졌습니다. 산소는 없었습니다. 탄소도 없었습니다. 질소도 없었습니다. 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아직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소들은 훨씬 나중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은 우주 최초의 재료가 준비되는 순간입니다. 마치 거대한 건물을 짓기 전에 벽돌을 만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아직 별도 없고 행성도 없지만 언젠가 그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주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탄생한 뒤에도 우주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원자핵은 만들어졌지만 완전한 원자는 아니었습니다. 전자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원자핵 주위를 안정적으로 돌 수 없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작은 배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 결과 우주는 밝으면서도 어두웠습니다. 빛은 존재했지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들이 빛을 끊임없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시절 우주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짙은 안개가 가득한 공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팽창은 곧 냉각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온도는 낮아졌고 입자들의 움직임도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그리고 수십만 년. 인간에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주에게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전자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떠돌지 않게 됩니다. 원자핵 주변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완전한 원자가 탄생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우주 최초의 원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원자들은 훗날 별과 은하,
행성과 생명의 재료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138억 년 전 만들어진 수소 원자 중 일부는 지금도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마신 물속의 수소도 그 시절에 만들어진 것일지 모릅니다. 우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현재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합니다. 처음으로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주가 빛을 얻은 이야기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주 최초의 원소인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주의 나이는 수십만 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지만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를 생각하면 아직 아주 어린 시절에 불과합니다. 이 시기에 우주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비교하면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온도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존재했지만 전자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가 안정적으로 결합하기에는 아직 우주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우주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마치 짙은 안개가 가득한 공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빛은 존재했지만 멀리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전자들이 끊임없이 빛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빛은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며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 낀 새벽에 자동차 전조등이 멀리 비추지 못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빛은 있었지만 무언가를 선명하게 비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우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 우주의 온도는 약 3000도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처음에 뜨거운 우주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제 전자들은 더 이상 빠르게 튕겨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자핵의 인력에 이끌려 그 주변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소 원자핵은 전자를 붙잡아 완전한 수소 원자가 되었습니다. 헬륨 원자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한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과학자들은 재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언가 다시 만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따로 떠돌던 전자와 원자핵이 비로소 하나의 원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주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자들이 대부분 원자 안으로 들어가자 빛을 방해하던 장애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빛은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진 것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고 멀리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이 순간은 우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 빛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8억 년 가까운 시간을 여행해 온 빛, 우주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빛,
과학자들은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이 빛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보는 별빛도 오래된 빛입니다. 어떤 별빛은 수백 년, 어떤 별빛은 수천 년을 여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주 배경 복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그 빛은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지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전파망 원경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이 빛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동일한 빛이 관측된 것입니다. 이는 우주 전체가 한때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즉,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신비로운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위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138억 년 전의 흔적이 지금도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 남긴 편지가 끝없는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에너지뿐이었고 그 다음에는 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입자들은 원자핵이 되었고 원자핵은 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중력에 의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밀도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곳으로 주변의 물질들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억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거대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 구름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결국 우주 최초의 별이 탄생할 준비가 시작됩니다. 아직 밤하늘은 어둡습니다. 아직 은하도 없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주의 어둠을 밝힐 첫 번째 불꽃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수억 년 동안 이어진 우주의 암흑시대와 최초의 별이 태어나기 직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아직 아무 별도 없는 고요한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